라스트 빅딜 시간입니다. 특징주 잡아보고요. 그에 대한 종가 매수 의견 들어보는 시간이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두 분과 함께 특징주에 대한 전략들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B금융부터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밸류 프로그램의 대장주자라는 이름까지 붙고 있어요. 주가가 많이 상승했는데 증권가에서는 추가 상승까지도 노려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종목에 대한 의견 들어볼게요. 두 분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가장 크게 움직이는 이유는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말에 이제 세법과 상법에 관련된 이제 개정안이 국회에 이제 제출이 될 예정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런 기업 밸류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더 키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배당 소득에 대한 이제 분리과세, 그다음에 이제 최고 세율에 대해서도 이제 기존보다는 낮춘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주 환원 체계를 하는 그런 이제 법인에 대해서도 관련된 이제 법인 주주 환원의 증가분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통해서 법인세를 이제 완화시키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일단 법이 이제 제출이 돼봐야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있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기업들의 그 2분기 실적이 상당히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2분기 영업이익이 한 2조 원 정도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순이익 같은 경우는 1조 5천억에 달할 만큼 상당히 순이익 규모도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홍콩 ETF,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 PF 충당금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제 좋은 그런 실적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향후에 배당이나 주주 환원 정책도 지금보다 더 확대될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분기 배당 꾸준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PBR 같은 경우 0.55배 수준에 이제 불과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주가가 올랐음에도 저평가돼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준까지 이제 주주 환원책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보다 한 50% 정도 주주 환원율을 올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KB금융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배당 매력까지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실 내 회사도 아닌데 삼성전자 실적이 잘 나와주니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네요. 워낙 국내 증시에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종목이잖아요. 과연 삼성전자 10만 전자 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둘 다 종가 매수 의견 주셨어요.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 의견 들어볼게요. 일단 좀 10만 전자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 영업이익이 10조가 넘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다라는 점이죠. 좀 구조화가 나오더라도 좀 어닝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었지요. 그것보다 더 높은 10조를 좀 발표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디램이라든지 낸드 쪽에 대한 가격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 거기다가 HBM이라는 모멘텀이 붙게 된다면 추가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좀 2%대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기는 해요. 오늘 전반적인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수급의 약 60%에서 70%가 삼성전자로 몰리고 있습니다. 물론 좀 단기간에 상승하게 되면서 차익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우려를 좀 해야겠지만 제가 전고점인 85,000원 라인대를 뚫었다는 것이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85,000원 라인대를 좀 뚫었을 때 라인대 2021년 그때 라인대인데 그때 누가 매수를 많이 했냐면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했습니다. 그 뜻은 현재 85,000원 그 이상의 탑승에 계신 개인 투자자분들인데 좀 이분들이 상반기에 삼성전자를 굉장히 많이 매도하셨어요. 맞아요. 상반기에 삼성전자 굉장히 많이 매도하시고 엔비디아라든지 좀 미국으로 갈아타신 경향이 있는데 결국 그 뜻은 무엇이냐면 위에 매물대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7만 원에서 8만 원으로 갈 때 그 뚫었을 때 그 속도보다 저는 8만 원에서 9만 원대로 가는 그 속도가 조금 더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끊기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 결국 현재 리딩하고 있는 수급 주체가 외국인 쪽이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끄는 시장, 외국인들의 매수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신만전자 가능성 충분히 긍정적으로 본다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가 좋으니까 또 소부장단에서 기회를 잡아보자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와 함께 이 테크윙 최근에 주가가 좋았고요. 오늘은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테크윙에 대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김수현 팀장님, 왜 O도 아니고 X도 아닌 거예요? 제가 좀 선정한 종목이기는 한데요. 네. 사실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기는 하지만 네. 제가 작가님께 전달을 드렸을 때 O이긴 한데 세모 같은 O. 일단 그 이유가 좀 눌렸을 때 조금 공략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우선적으로 드려볼 네. 텐데 관련했을 때 이 기업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계속 보유하셔도 좋다. 그 이유가 이 기업이 5일선, 11선을 타고 움직였던 종목인데 그 라인 깨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군이라서 현재 추세를 타고 움직일 때는 계속해서 보유를 하실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좋고 다만 네.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타점을 조금 더 잘 잡을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1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을 주는 여지가 있어서 11선까지는 조금 열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최근에 목표 주가라든지 리포트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이틀 전, 3일 전에 봤던 리포트에서 가장 의미 있게 봤던 부분이 앞으로의 실적을 가정을 해도 추가 상승의 여력이 60%는 남아있다라는 내용들입니다. 프로버 장비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마이크론이라든지 좀 공급처가 다변화되면서 관련했을 때 기대감은 충분히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 300대 이상 좀 납품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HBM 관련 종목군들 내에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네. 이 기업 같은 경우에 현재 자리에서 살짝 부담스럽다 하시면 6만 원 라인대까지 좀 살짝 눌리다가 지지 나오는 거 보시고 좀 접근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은 선택이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알겠습니다. 보유자분들은 계속 들고 가도 좋은 종목이다. 하지만 주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신규 접근 측면에서는 눌렸을 때 좀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X 주셨어요. 네. 일단 뭐 테크윙이 최근에 이제 올라갔었던 게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과 관련된 그런 이제 납품에 대한 그 내용 때문에 이제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K 하이닉스의 계속 이제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테크윙도 같이 좋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HBM에 대해서 이제 엔비디아에 대한 납품 얘기가 계속 나오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확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그런 이제 독점적인 이제 기대감이 이제 조금 사그라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삼성전자에서 테크윙 제품을 과연 쓸 것이냐라고 보면 아직까지는 좀 퀘스천일 수는 있습니다. 그럼 왜냐하면 HBM에 이제 만드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관련된 검사 장비를 쓸 수 있느냐라고 볼 수는 없을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과 같은 독점적인 그런 위치에 있던 것을 상당 부분 좀 제한할 가능성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공격적으로 뭐 매수 쫓아가서 지금 뭐 올해만 이제 한 4배 이상 지금 상승을 했는데 공격적으로 쫓아가서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네.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보신 이후에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지 않나 싶습니다. 추후에 나오는 뉴스들 꼼꼼하게 체크를 해본 이후에 접근해봐도 늦지 않다라는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유한양행으로 가볼게요. 오늘 주가 급등 상당히 탄력적으로 가져갑니다. 면역 항암제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엔 일치를 해주셨네요. 임순재 대표님 얘기 들어볼게요. 네,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 뭐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나와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로젠과의 이제 비만 치료제, 면역 항암제에 관련된 이제 포괄적 공동 연구 개발을 하겠다라는 그런 뭐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조금 강한 그런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프로젠 같은 경우는 현재 유한양행이 여러 이제 파이프라인 중에 하나인 알레르기 치료제의 물질을 이제 처음 개발하는 회사다라는 그런 이제 이력이 있는 그런 회사고요. 향후에 뭐 지금 유한양행 자체가 여러 이제 바이오 벤처, 그다음에 벤처를 통해서 오픈 이노베이션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확보하고 있다라는 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걸로 보여지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렉라자에 대한 그런 이제 FDA 승인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올 8월
8월 이전에 지금 FDA에서 이제 얀센과 같이 지금 하고 있는 렉나자에 대해서 승인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이제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병역요법이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에 뭐 마일스톤이나 아니면 로열티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된 부분도 전제 베링거 인겐하임의 그 관련된 이제 후보 물질을 지금 기술 수출한 그런 상황이고요. 베링거 인겐하임이 이거와 유사한 제품을 현재 임상 2상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아마 유한양행 관련된 물질도 임상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양한 그런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네.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렉나자 승인에 따른 이 기대감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유한양행 종가 매수 의견 주셨고요. 바이넥스에 대해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 미국 생물보안법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급등 나와주고 있는데 이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 들어볼게요. 이번에 엇갈렸네요. 그러면 임순재 대표님 의견부터 좀 들어볼게요. 네, 뭐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CDMO 관련된 이제 기대감으로 지금 최근에 이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이제 내용 중에 대중국 그 규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미국 생물보안법 같은 경우도 지금 뭐 대중국 업체들에 대한 규제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그 규제 범위가 상당 부분 제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통과가 돼봐야 그 이후에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지 계속 지금 통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들만 분분한 상황에서 통과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이른 감이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X를 드렸습니다. 너무 썰만 나왔다. 아직 확인된 뉴스가 없다라는 점에서 X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김시현 팀장님께서는 왜 O를 주셨죠? 일단 뭐 중소형 CMO 기업이다 보니까 뭐 실제로 통과가 되었을 때 수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조금 더 받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좀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관련 이슈로 인한 좀 테마성 변동성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제가 좀 유의미하게 봤던 점은 이슈가 계속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야기가 왜 나왔냐면은 미중 간의 갈등이 계속적으로 나와주고 있는데 현재 미국은 대선을 좀 앞두고 있습니다. 결국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중국 때리기를 계속해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관련했을 때 미국 기업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로비를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결국 통과가 된다는 것은 좀 기정사실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결국 미국에서 주적을 중국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네. 기대감은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다만 이 기업 같은 경우가 변동성이 앞서서 굉장히 심하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좀 기술적으로도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오늘 살짝 위험한 위치에 있기는 해요. 그 이유가 항상 정고점 라인대에서 뚫지 못했던 그 라인대를 오늘 뚫었다는 점은 좀 긍정적이긴 하지만 이전 직전이라고 할 수 있는 18,000원 라인대를 좀 어떻게 뚫는지 여부도 우리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강하게 돌파를 했을 때 약간 쉬어가는 흐름들도 나와주고 있어서 지금 당장 내가 매수를 한다 그래서 100%의 현금을 가지고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지금 살짝 관심병으로 좀 이렇게 담아두셨다가 조금씩 분할적으로 좀 접근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할게요. 김시현 팀장님께 추가적인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요. 오늘 시장 안에서 바이오가 좋다 보니까 특징 종목에 바이오가 두 개나 들어갔습니다. 하반기 바이오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해지는데 상반기에는 사실 가는 종목만 같잖아요. 또 최근에 뭐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기대감도 확대되고 있더라고요. 하반기에 바이오 종목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바이오 종목도 지금 보면은 다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뭐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혹은 기술 수출이 있는 기업들 혹은 당뇨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특징 섹터라든지 이슈가 있는 종목군들만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저는 하반기에도 이런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과연 지난 3월처럼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할까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라 보여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바이오 섹터들 실적 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바이오 지금 다시 한번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던 점이 기술 수출을 진행하면서 앞으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고 우리도 기술력이 어느 정도 있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는 부분들로 인해서 다시 한번 관심을 받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바이오 종목군들 현재 주가 굉장히 높은데 여기서 더 접근해도 되나요? 저는 오히려 바이오 섹터는 더 그래야 한다고 봅니다. 오. 바이오 기업들이 극과 극이에요. 계속해서 움직이는 종목 아니면 계속해서 관심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 그런데 후자로 보게 되었을 때 네. 관심을 못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잘 안 나오는 데다가 주가도 계속해서 하향하게 되면서 매물대가 상당히 높게 나와 있어서 지금 관심을 가지려면 좀 계속 화제가 되는 기업들에서 관심을 더 가져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기 때문에 가는 친구들 위주로 보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마감 시보 듣고 돌아올게요.